안녕하세요. 지난 과제부터 설명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int 피보를 직접 작성하여 피보나치 수열을 출력하는 문제였습니다. 코드를 보면 정수형 변수 pp, p 리절트를 선언해주고 각각 0, 1, 0으로 초기화해줍니다. 피보나치 수열의 첫 번째와 두 번째인 값을 0과 1로 미리 지정을 해놓은 것이고 리절트는 그 값을 더해가면서 저장할 변수이기 때문에 0으로 초기화해줍니다. 그 다음에 pp와 p를 출력을 먼저 해주고 while문을 돌면서 리절트가 500 이상일 때 브레이크하여 멈출 수 있도록 반복문을 구성해 주었습니다. 첫 번째 반복문 단계를 보면 p와 pp 0과 1이 저장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둘을 더한 값인 1을 리절트에 저장해주고 pp를 1로, p를 1로 다시 저장해줍니다. 그 다음 반복문에서는 그 pp와 p를 더한 2가 저장이 될 거고 그때 또 2가 출력될 거고 pp에 또 p의 값인 1을 그 다음에 p에는 리절트 값인 2를 저장해서 앞에 두 개의 숫자를 더해서 뒤에 숫자를 만드는 피보나치 수열 방식으로 반복문을 사용해서 구성해 주었습니다. 두 번째는 이 피보나치 수열을 순환 구조를 사용해서 구현해 보는 것이었습니다. 0번째 수열에 저장될 거를 0이기 때문에 리턴 0, 그 다음에 첫 번째는 리턴 1, 그 다음에 그 앞에 두 개 숫자를 더하기 때문에 n-1과 n-2를 각각 호출하여 그 값을 더한 값을 리턴해주는 방식으로 순환 구조를 사용하여 코드를 구현해줬고 아래의 예시는 피보나치 수열의 다섯 번째 인덱스 값을 계산하여 출력하는 과정을 그린 그림인데 5를 계산하려면 n-1 값인 3이랑 n-2 값인 4가 호출되고 또 3을 계산하기 위해선 1, 2, 4를 계산하기 위해선 2, 3 이런 식으로 0과 1이 호출될 때까지 계속해서 함수를 호출합니다. 이 피보나치 5를 계산하려면 함수가 총 14번이나 호출되고 이 과정에서 피보나치 수열 2의 값이 3번이나 중복되어 계산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피보나치 수열에서는 순환 구조를 사용하는 것보다 반복 구조를 사용하는 것이 더 효율적임을 알 수 있습니다. 앞선 함수를 호출하여 결과를 출력한 화면입니다. 500 전까지의 피보나치 수열이 잘 출력되었고 순환 구조로 피보나치 10을 계산한 결과인 55, 즉 0, 1, 2, 3, 4, 5, 6, 7, 8, 9, 10 10번째 인덱스 값인 55가 잘 출력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배열에 대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장에서 배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럼 배열의 필요성 먼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시에서 학생이 10명이 있고 이들의 평균 성적을 계산한다고 가정했을 때 개별 변수를 사용해서 그들의 성적을 저장할 수도 있지만 배열을 사용하면 다음과 같이 한 줄짜리 코드로 그 학생 수들의 성적을 저장할 수 있습니다. 이게 학생이 10명이어서 개별 변수를 사용해도 큰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학생 수가 100명, 200명 무한대로 많아지면 개별 변수를 사용하는 데 번거로움이 있겠죠. 그래서 배열을 사용하는 거고 배열이란 동일한 타입의 데이터가 여러 개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 저장 장소입니다. 배열 안에 들어있는 각각의 데이터들은 정수로 되어 있는 첨자에 의해서 접근할 수 있고 배열을 이용하면 앞에서 봤듯이 여러 개의 값을 하나의 이름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배열 원소와 인덱스에 대해 설명할 텐데요. 인덱스는 배열 원소의 번호를 가리킵니다. 이렇게 배열이 있을 때 0번째 배열 요소, 이때 0번째라는 게 그 인덱스를 가리키는 거고 지금 이 배열은 상자에 int형 정수를 저장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배열의 선언은 자료형과 배열의 이름, 그 다음에 배열의 크기를 입력하면 되는데 자료형은 배열의 원소들을 int형을 담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그 배열의 이름은 변수의 이름처럼 배열을 사용할 때 사용하는 이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배열의 크기는 배열의 원소의 개수를 결정하는 부분이고, 여기서 볼 수 있는 가장 큰 특징은 그 배열의 인덱스는 항상 0부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앞에서도 봤듯이 0번째 배열 요소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배열의 크기가 10개일 경우 9번째 배열 요소까지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배열 원소를 접근할 때 인덱스를 사용해서 접근을 해줍니다. 5번째 인덱스에는 원소의 80이 저장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고, 아래 예시들도 다 배열의 원소에 접근하는 코드들입니다. 배열은 반복문을 사용해서 배열의 원소를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렇게 배열을 사용하고 다 0으로 초기화할 경우에 이걸 그냥 반복문 하나로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여기 배열을 선언한 예제를 보면 반복문을 사용해서 정수연 변수들을 하나하나 입력받은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배열에 학생들의 성적을 이 예시와 같이 1부터 50까지 입력을 받고, 또 반복문을 사용해서 그 배열의 원소에 각각 접근을 한 다음에 썸에 저장을 해서 마지막에 또 스튜던트로 나눠서 그 성적의 평균을 구하게 되는 코드입니다. 인덱스 문제에서 가장 큰 오류가 발생할 수 있는 건 인덱스가 배열의 크기를 벗어나게 되는 경우입니다. 이렇게 배열의 크기를 5로 지정해 줬는데, 그러면 인덱스가 0부터 4까지 인덱스가 지정이 될 텐데, 인덱스 5에 어떤 값을 넣으려고 하면 인덱스가 그 배열의 크기를 벗어나기 때문에 치명적인 오류를 발생시키게 됩니다. 배열의 초기화는 다음과 같이 중괄호를 사용해서 초기화할 수 있습니다. 지금 배열의 크기가 5인데 5개의 원소를 입력받으면 여기에 그냥 5개의 정수가 그대로 저장이 되는 거고, 그 밑에 예시를 보시면 중괄호 안에 이번에는 요소가 3개밖에 없는데 배열의 크기는 5개인 경우에는 앞에서부터 차례대로 0번째 인덱스부터 원소가 저장이 되고, 나머지 원소들은 0으로 초기화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배열의 크기가 여기 주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자동적으로 그 초기값으로 주어진 중괄호 안의 원소의 개수들로 배열의 크기가 잡히게 됩니다. 여기 예제를 보면 배열을 선언을 하고 중간에 초기화 코드가 없고 그 다음에 바로 그 배열의 값을 출력하게 되는데요. 이럴 경우에, 즉 초기화를 해주지 않을 경우에 배열에는 다음과 같은 쓰레기 값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꼭 초기화를 해서 사용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배열의 원소의 개수도 직접 계산할 수 있는데, 배열의 크기를 선언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6개의 이 원소의 개수만큼 배열이 생성이 되고, 그 다음에 이 배열 자체의 사이즈 오프 크기와 이 원소 하나의 크기를 구한 다음에 이를 나눠주면 그 사이즈인 6이 저장이 되고, 그 저장된 것을 사용하여 반복문을 이용해 또 배열의 원소를 출력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배열도 변수처럼 복사해서 사용할 수 있는데, 배열을 그냥 이름으로 복사하려고 하면 컴파일 오류가 나게 됩니다. 배열을 복사할 때는 반복문을 다음과 같이 사용해서 원소 하나하나 일일이 복사해야 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배열을 비교할 때도 마찬가지로 그냥 변수를 비교하듯이 다음과 같이 기호를 사용해서 비교를 하면 안 되고, 아까와 똑같이 원소 하나하나를 같은지 비교해 줘야 합니다. 최소값을 찾는 예제를 한번 해볼 텐데요. 알고리즘을 한번 보면 배열을 선언한 다음에 배열의 원소를 난수로 초기화해 줍니다. 그 다음에 첫 번째 원소를 최소값이라고 가정하고 반복문을 사용해서 배열의 크기만큼 그 최소값과 그 배열의 원소값이 어떤 게 큰지 어떤 게 작은지 비교를 해주고, 반복문의 종료가 될 때 그 미니멈의 최소값이 저장될 수 있도록 하는 알고리즘입니다. 한번 실습을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습 예제에서는 상품을 살 때 가격 비교하는 걸로 최소값을 구성했지만 그냥 간단하게 숫자만 비교할 수 있도록 해주겠습니다. 배열을 5개의 사이즈로
만들어주고 초기화를 다음과 같이 해줍니다. 그 다음에 첫 번째 원소를 일단 최소값이라고 가정을 해줘야겠죠? 최소값을 저장할 변수를 min을 선언해주고 초기화를 첫 번째 원소, 즉 인덱스 0인 걸로 초기화를 해줍니다. 그 다음에 포문을 돌아서 i는 1부터 이 i가 인덱스를 저장할 거기 때문에 이미 0은 저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0번째 인덱스는 비교할 필요가 없으니까 i는 1부터로 해주고 배열의 크기만큼 배열의 크기 5니까 i를 증가시키면서 인덱스를 비교할 수 있도록 포문을 구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if문에서 그 최소값보다 그 배열의 인덱스 값이 더 작을 때 그 최소값을 변경해주면 되겠죠. 이렇게 해주고 포문이 끝났을 때 마지막에 미니멈 값을 확인해 볼 수 있도록 해주겠습니다. 출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번 실행해보면 최소값이 1로 이 중에 최소값 1이 잘 출력되게 되고 이거를 사용해서 최대값도 당연히 구할 수 있겠죠? 얘를 max로 바꿔주고 여기는 똑같이 비교는 하는데 max보다 큰 값이 있을 경우에 max를 저장해주면 되겠죠? 최대값으로 바꿔주고 x값을 출력해보면 최대값도 중에 88이 제일 큰데 잘 출력되게 됩니다. 이번 예제는 배열의 원소를 역순으로 출력하는 예제입니다. 정수형 배열을 사이즈 5만큼 선언을 해주고 정수를 사용자에게 입력받으면서 그 배열의 원소를 저장해줍니다. 그래서 10부터 50까지 저장이 되게 되겠죠. 그 다음에 포문을 사용해서 이 배열을 출력해 줄 건데 지금 사이즈가 5이고 그러니까 i가 4부터 0 이상일 때까지 i를 계속 감소시키면서 배열의 원소들을 출력하는 것이기 때문에 배열의 역순으로 출력이 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결과를 보면 입력한 거와는 반대로 출력이 되고 배열을 함수에도 사용을 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함수의 인수로 넘겨줘서 사용을 합니다. 배열의 경우에는 사본이 아니라 그 배열의 원본이 전달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배열이 선언됐고 그 배열을 함수를 호출하는데 사용을 한 거고 여기에 그대로 그 배열의 원본이 저장되어서 함수 내에서도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정렬이란 물건을 크기 순으로 오름차순이나 내림차순 등으로 나열하는 것이고 정렬은 컴퓨터공학 분야에서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알고리즘 중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탐색에 사용되므로 매우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이 배열에서 5, 3, 8, 1, 2, 7 중에 가장 작은 1이 첫 번째 요소와 교환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남은 정렬이 안 된 숫자들 중에서 가장 작은 2가 3이랑 첫 번째 요소와 교환이 되고 이 부분에서는 가장 작은 3이 첫 번째 요소와 교환이 되고 이 부분에서는 이미 5가 제일 작기 때문에 그냥 제자리에 있는 것이고 여기서는 7이 또 작기 때문에 첫 번째 요소와 교환을 해서 정렬이 완료되는 것입니다. 변수의 값을 앞과 같이 교환을 할 때는 이렇게 다음과 같이 그냥 그레이드 i의 그 그레이드 최소값을 그냥 이렇게 교환을 해주면 안 되고 왜냐면은 서로 이렇게 교환을 해야 되는데 이 값을 여기에 미리 저장해 버리면 여기에 저장되어 있던 그 값이 파괴가 되게 되겠죠. 그러니까 그 값이 파괴되지 않게 그냥 임시로 저장할 변수인 템프를 하나 선언을 하고 사용을 하는데요. 그 템프에 이 요소를 저장을 해주고
비어있는 곳에 이 요소를 여기다 저장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원래 여기에 있던 값이 지금 템프에 저장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이 템프의 값을 이 배열에 저장을 해주면 변수의 값을 배열해서 서로 교환할 수 있습니다. 선택 정렬을 코드로 한번 보면 포문을 다음과 같이 선언을 해줘서 반복적으로 정렬을 할 수 있도록 해줬고 리스트 변수에 i를 먼저 저장해 줍니다. 그 다음에 이중 포문을 사용할 텐데 이번 for 루프에서는 i 플러스 1번째 원소부터 반복을 하는데 배열의 마지막 원소까지 최소값을 찾아주는 것입니다. 현재의 최소값과 비교해서 더 작은 정수가 발견됐을 때 그 정수가 들어있는 인덱스를 리스트에 저장할 수 있도록 해주고 그 저장된 인덱스의 값과 그 i의 값을 서로 교환은 앞에서 본 코드로 서로 교환을 해줘서 마지막에 출력을 하면 이렇게 아무런 순서대로나 저장되어 있던 정수들이 오름차순으로 다음과 같이 정렬이 잘 되게 됩니다. 순차 탐색이란 배열의 원소를 순서대로 하나씩 꺼내서 그 탐색 키와 비교하여 원하는 값을 찾아가는 방법입니다. 1과 비교하고 20과 비교하고 30, 40 이렇게 순서대로 비교해서 그 50을 탐색하는 방법이고 이거를 포문으로 사용해서 탐색을 하는 과정을 한번 보겠습니다. 리스트 배열에 1, 2, 3, 4, 5, 6, 7, 8, 9가 저장되어 있고 탐색 값을 지금 여기서 7로 입력을 받습니다. 포르프를 이용해서 리스트 i번째 배열과 그 키를 비교하는 연산을 배열의 크기만큼 반복을 해줍니다. 만약에 리스트와 키가 같을 경우 탐색이 성공되는 거고 키값이 발견된 배열의 인덱스를 출력하게 됩니다. 다음은 순차 탐색과는 다르게 이진 탐색이라는 탐색 방법도 있는데요. 정렬된 배열의 중앙에 위치한 원소와 비교하는 것을 되풀이하여 좀 더 효율적으로 탐색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코드입니다. 예시를 34를 찾는 것으로 한번 보면 그 중앙에 위치한 원소인 27과 34를 비교해 주는 겁니다. 34가 더 크기 때문에 그 중앙부터 끝까지로 탐색의 범위를 줄여서 또 그 중앙값과 34를 비교해서 이번엔 34가 더 작으므로 요만큼의 배열만을 비교하는 거고 이렇게 계속 중앙값을 찾아가면서 키값인 34를 찾아가는 알고리즘입니다. 이집 탐색을 하는 코드를 한번 예시로 보면 오름차순으로 정렬되어 있는 배열을 초기화해주고 이진 탐색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렇게 오름차순이나 내림차순으로 정렬이 되어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 다음에 바이너리 서치 이진 탐색 함수를 불러와서 탐색 결과를 한번 출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바이너리 서치 함수에는 그 배열과 그 배열의 크기와 탐색할 값을 넘겨주고 여기서 이진 탐색이 이루어지는데 일단 로우 하이 미들이라는 변수를 선언해 줍니다. 로우는 0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비교할 거니까 여기 처음 부분을 로우는 0으로 선언을 해주고 하이는 그 배열의 크기 마이너스 1 그 인덱스 값이니까 n-1을 저장해 줍니다. 그 다음에 반복문을 돌 텐데 로우가 하이보다 작거나 같을 때 그 반복문을 실행하는 경우고 이 경우가 아직 비교할 숫자들이 남아있는 경우겠죠. 비교할 숫자들이 남아있다면 그 로우의 값과 하이의 값을 출력을 일단 해줍니다. 그 다음에 미들은 그 로우와 하이의 값의 중간을 이렇게 계산을 해주고 그 키 값이 그 리스트의 미들과 비교했을 때 같으면은 그냥 그 미들을 반원해주면 되는 거고 그 중간 원소인보다 찾으려는 키 값이 더 크다면 로우에 미드 플러스 1 해서 새로운 값으로 로우를 설정함으로써 비교할 배열을 줄여주는 것입니다. else에는 중간 원소보다 작은 경우가 되겠죠. 새로운 값으로 하이를 설정함으로써 그 배열에 비교할 배열의 그 범위를 줄여주는 거고 아무것도 탐색이 되지 않았을 때는 return -1을 해줍니다.
1차원 배열뿐만 아니라 2차원, 3차원 배열도 모두 사용할 수 있는데요. 2차원 배열은 1차원적으로 그냥 구현이 된다고 보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이만큼이 1차원 배열이었다면 그 1차원 배열이 여러 개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구조로 2차원 배열이 구현되게 됩니다. 2차원 배열을 초기화할 때는 다음과 같이 3과 5를 행의 크기, 열의 크기를 선언해줘서 초기화할 수도 있는데요. 행은 다음과 같이 3행이고 열은 5열이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초기화해줬고 중괄호를 이중으로 사용해서 첫 번째 행들의 원소들을 초기화하고 그 다음 두 번째 행, 세 번째 행 이렇게 순서대로 초기화를 해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또 다른 방법은 열의 크기만 지정을 해주는 방법입니다. 열의 크기를 지정해주고 다음과 같이 중괄호를 사용해서 5개씩 초기화를 해주면 저절로 5개가 채워졌기 때문에 그 다음 행으로 넘어가서 저장이 되고 또 여기서 다음 행으로 넘어가서 저장이 되는 방법입니다. 2번 초기화 방법은 아까와 똑같이 열의 크기만을 저장해 주는데 이 중괄호 사이에 즉 1행에 들어갈 배열의 초기화 값에 0, 1, 2로 3개만 들어가 있다면 그 뒤에 나머지 2개는 0으로 저절로 초기화가 되는 방법입니다. 앞에서와는 다르게 앞에서는 여기 중괄호를 이렇게 묶어줘서 행을 구분해 주었는데 여기서는 그게 없이 그냥 열의 크기만을 지정을 해주고 그냥 중괄호 하나에 이렇게 0, 1, 2, 3, 4, 5, 6, 7, 8, 9를 초기화해 줬을 경우에는 그냥 처음부터 순차적으로 채워지고 남은 거에는 이제 쓰레기 값이 들어가게 됩니다. 다차원 배열을 이제 함수의 인수로 전달하는 방법이고 이 예제는 그냥 한번 쭉 천천히 읽어보시면 이해가 될 것 같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함수로 매개 변수로 전달을 해줄 때 이렇게 첫 번째 인덱스, 즉 행을 결정하는 인덱스의 크기는 적지 않아도 되지만 열을 결정하는 두 번째 인덱스의 크기는 적어줘야 된다는 것만 알고 지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행렬은 자연과학에서 많은 문제를 해결하는 데 사용합니다. 여기서만 봐도 2차원 배열과 동일하게 생긴 걸 볼 수 있고 이렇게 2차원 배열을 이용해서 행렬을 표현하고 그 행렬의 값도 더해서 출력하는 코드도 구성해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2차원 배열을 다음과 같이 초기화를 둘 다 해주고 배열의 크기는 샵디파인을 사용해서 3으로 지정을 해줬습니다. 그 다음에 행렬을 더할 때는 그 행과 열의 개수는 똑같기 때문에 두 개의 행렬을 더할 때 이중 포문을 사용해서 그냥 A와 B의 원소의 값들을 더해서 C에 저장을 하고 그 행렬을 출력할 때도 이중 포문을 사용해서 출력해주면 되겠죠. 그럼 다음과 같이 행렬의 모습으로 잘 출력이 됩니다. 이상으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